이번 시간에는 S&P와 나스닥 레버리지 ETF에 거치식, 이른바 몰빵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를 팩테스트 결과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S&P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926년, 197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각 지수에 대한 ETF들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팩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ETF가 탄생하기 이전에 ETF가 있었다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을지 알기 위함입니다. 제가 만든 팩테스트 자료입니다. S&P와 나스닥의 과거 데이터는 스툭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스툭닷컴에 들어가서 원하는 종목을 찾은 후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누르시면 과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셀에 원하는 숫자를 넣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초록색 셀에 나타나게 됩니다. 레버리지 배율 뿐만 아니라 정확한 결과를 위해 ETF 운영 보수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백테스트 자료는 현실과 100% 일치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경향성만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해야지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에러가 날 수 있으니 꼭 노란색 셀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백테스트 자료는 댓글에 있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출처 표시는 꼭 해주시고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자료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백테스트 결과를 보기 앞서 우측 상단에 표시된 100년 동안의 미국 증시 폭락에 대해 정리한 영상을 보시면 백테스트 결과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석유파동은 S&P는 48.2%, 나스닥은 59.7%의 하락을 기록했던 폭락입니다. 석유파동 폭락이 시작되기 2년 전이자 나스닥 지수가 만들어진 1971년 2월 5일, 석유파동 때의 최고점인 1973년 1월 1일, 최저점인 1974년 10월 4일 각각의 날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최고점인 1973년 1월 1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6억을 몰빵한 바로 다음 날부터 폭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3배에 6억을 투자했으면 50년 동안 55,052% 상승하여 3,303억이 돼 있습니다. 이는 복리 13%에 해당합니다. 최악의 시점에 들어갔음에도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S&P의 100년 동안의 복리가 6%입니다. 그리고 이 6%를 이기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99%입니다. 13%의 복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표시된 S&P, 나스닥의 성장률에 대해 정리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률만 봐서는 안되고 최대 손실률,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도 해서 앞으로 MDD라고 하겠습니다. MDD도 같이 봐야 합니다. 1973년 1월 1일에 나스닥 3배 ETF에 6억을 투자했을 경우 가장 큰 손실이었던 날은 석유파동의 최저점이었던 2002년 10월 9일이고 남아있는 금액은 6억의 6%인 3,600만원입니다. MDD는 무려 마이너스 94%입니다. MDD가 높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첫째, MDD가 높아질수록 멘탈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둘째, 극단적으로 높은 MDD를 가진 백테스트 결과는 백테스트 상으로는 나중에 회복했더라도 현실에서는 회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파산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MDD가 80%를 넘어가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투자가 불가능하며 설사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백테스트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간주합니다. 90% 이상이면 백테스트 결과와 무관하게 파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간주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MDD-99%를 찍은 이후에 5천억 원의 수입을 가져다주는 백테스트 결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날까요? 이론상 마이너스 99%였으나 실제로는 마이너스 99.9999%였을 수 있고 그 결과는 5천억 원의 수입이 아닌 평생 원금 복구 불가일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나스닥 3배 투자는 대단한 수익률을 보이지만 94%의 MDD를 보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투자입니다. S&P 3배, 나스닥 2배 투자도 MDD의 마지노선인 마이너스 80%를 넘어서 실패한 투자입니다. 최고의 상황은 최저점인 1974년 10월 4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1973년 최고점에서 투자했을 때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3배 투자 시 5억 7,800만원은 9,206배 상승하여 5조 3,215억이 되었습니다. 이는 복리 20%입니다. 그러면서도 4가지 투자법 모두 MDD가 0입니다. 최저점에서 투자했기에 단 1원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거치식 투자는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쪽박이 나고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면 대박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락 2년 전인 1971년 2월 5일에 투자한 결과는 어떨까요? 폭락 2년이나 전임에도 나스닥 3배는 마이너스 88%의 MDD를 기록했습니다. S&P 3배, 나스닥 2배도 MDD가 마이너스 80%를 넘지 않았으나 꽤 높은 MDD를 보이기 때문에 투자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닷컴버블 전후로 투자했을 때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닷컴버블은 S&P는 마이너스 49.2%, 나스닥은 역사상 가장 많은 마이너스 78.5%의 하락을 기록했던 폭락입니다. 최고점인 2000년 3월 2일에 몰빵한 결과는 처참합니다. 4개 투자 모두 MDD가 마이너스 80%를 넘었습니다. 나스닥 3배 투자는 MDD가 마이너스 100%가 나왔길래 확인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99.73%였고 반올림 되어서 마이너스 100%로 표시된 것이었습니다. 설사 백테스트 결과가 그대로 실현되었더라도 S&P 3배, 나스닥 2배, 나스닥 3배의 수익률이 100%가 되지 못해서 현재까지 들고 있었다면 손실이 났을 것입니다. 나스닥 ETF의 그래프입니다. QLD와 TQQQ 둘 다 현재의 가격이 고점일 때보다 낮으므로 현재까지 들고 있었다면 손실인 것이 확인됩니다. S&P ETF의 그래프입니다. U+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가격이 닷컴버블의 고점보다 낮으므로 현재까지 들고 있었다면 손실인 것이 확인됩니다. 최저점인 2002년 10월 9일에 거치식 투자한 결과입니다. 최저점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나스닥 3배의 경우 2억 4,200만원이 20년 만에 37.5배가 되어 90억이 됩니다. 이는 복리 19%에 해당합니다. 특이한 점은 아까 석유파동에서는 최저점에서 투자했을 때 MDD가 0%였는데 닷컴버블은 그보다는 높은 MDD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약 5년 후에 리만 브라더스라는 폭락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저점에서 투자했음에도 S&P 3배는 마이너스 74%라는 아주 높은 MDD를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폭락의 최저점에서 투자했음에도 이 정도 MDD가 찍힐 수 있다는 걸 보면 몰빵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폭락 2년 전인 1998년 3월 1일에 투자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솔직하게 닷컴버블로 인한 거품이 끼기 전에 들어갔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 S&P 3배, 나스닥 2배, 나스닥 3배에서 모두 MDD가 마이너스 80%를 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닷컴버블로 인한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투자했지만 결과는 쪽박입니다. 당연하게 이때보다 늦게 들어갔을 경우 결과는 더 안 좋습니다.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최고점을 지난 시점에서도 투자했으면 쪽박을 찼을 시기는 1년 정도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했으면 쪽박을 찼을 시기는 형광펜처럼 최고점 전후로 약 3년입니다. 거치식 투자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서 고점만 피할 경우 중박 또는 대박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에 해당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리만 브라더스 사건 전후로 투자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리만 브라더스는 S&P는 마이너스 56.8%, 나스닥은 마이너스 55.8%의 하락을 기록했던 폭락입니다. 최고점인 2007년 10월 9일에 몰빵 투자했을 경우 쪽박이 납니다. 4가지 투자 모두 MDD가 마이너스 80%를 넘습니다. 최저점인 2009년 3월 9일날 몰빵 투자했을 경우 대박이 납니다. MDD가 0%이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는 나스닥 3배의 경우 1억 6,5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14년 후 13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36%의 복리입니다. 폭락 2년 전인 2005년 10월 1일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폭락 2년 전에 투자했음에도 S&P 3배, 나스닥 3배의 MDD가 90%를 넘겼습니다. S&P 2배와 나스닥 2배도 70%대의 높은 MDD를 보입니다.
투자를 끝까지 이어가서 수익을 올렸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P 지수가 만들어진 1926년 12월 30일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나스닥은 이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1929년 S&P가 86.2%나 하락했던 경제 대공황이 있기 2년 전입니다. 결과는 예상되듯이 MDD가 매우 안 좋게 나왔습니다. 2배, 3배 투자 모두 MDD가 마이너스 90%를 넘어 파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배 투자의 경우 심지어 마이너스 100%의 MDD를 찍습니다. 백테스트 결과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거치식 투자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이 고점이라는 것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못 맞춥니다. 심지어 피해야 될 고점의 기간이 닷컴버블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매우 넓었습니다. 고점을 피했다고 합시다. 고점을 피했더라도 MDD는 높게 나올 수 있고 견뎌야 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바닥은 맞출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맞춥니다. 나스닥이 현재 마이너스 35.8%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이 바닥인 것 같으신가요? 바닥인 것 같아 몰빵 투자를 했는데 닷컴버블 그 폭락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100% 파산입니다. 최저점에서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닷컴버블의 최저점에서 S&P 3배에 투자했을 경우 5년 후에 오늘 리만 브라더스에 의해 마이너스 74%의 MDD를 찍은 사례에서 보듯이 최저점에서 투자를 했어도 투자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긴 시간을 무기로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거치식 투자는 절대 금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립식 투자에 대한 백테스트 결과와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